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Если у вас дискусси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свободной форме, вы можете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докладчикам, а также, если вы считаете важным подели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еще опытом онлайн-обучения, то вы можете поднять руку. Вот у нас есть такая функция, господин Кухоль, он уже объяснил, значит, или дать знак, чтобы наш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городе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университет, смогли вывести вас на экран. Спасибо. 네, 미나라 교수님, 질문을 죄송하지만 한국어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질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질문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저희 대학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유튜브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지금 먼저 답변 드리고, 또 조윤주 교수님한테도 답변 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무들이라는 시스템 가지고서 기말고사를 대부분 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치학 수업은 대부분이 그냥 에세이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냥 객관식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지난 봄학기 중간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정행위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마침 징벌위원회 소속이라서 부정행위가 일어나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자동적으로 담당 교사가 징벌위원회에 이제 건을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을 시에는 일종의 이제 공청회 같이 약간 그런 어필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 의견을 듣긴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치팅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처벌은 하는데 처벌이 이제 능사가 아니듯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여러 교수님들 의견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조금 처벌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행위를 하면은 처벌이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지금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가 예상하시다시피 이야기가 금방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조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로운 방법을 찾긴 할 텐데, 그런 경우도 있고, 온라인 시험을 감독을 하기가 힘들어서 룸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시험을 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이제 동시에 녹화를 해서 감시를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가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동영상을 다시 재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과 이제 노력이 소비가 돼서 일단은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신에 페이퍼나 에세이를 제출하라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에세이에 대한 뭐 표절이나 이런 문제는 오프라인 수업 때도 늘 있어 왔던 문제라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교수님께서 아마 한국어 수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수업에서도 기존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별 시험을 제공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부정행위를 막기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서 제가 발표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선, 그리고 또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대신 활동, 그리고 학습자들의 결과보다 이제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번 학기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말고사 대신 아까 말씀드린 협업과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웹드라마를 같이 선정을 자막이 없는 걸로 해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면서 서로 같이 조별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모르는 부분들은 적으면서 조별활동 시간에 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소그룹 활동 등을 하고 그리고 또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 듣기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문법과 표현들을 더 확장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별평가, 크게 조별평가와 개별평가 두 개의 큰 스트림으로 나눴는데 개별평가는 온라인상에서도 평가가 가능한 쓰기 과제를 그 수준별로 초급 같은 경우에는 짧게 5번 정도 그리고 중급 같은 경우에는 좀 긴 글쓰기이기 때문에 4번 정도로 나누어서 개별 평가를 MS 워드의 리뷰 검토 기능, 에디션 기능을 활용해서 해주고 그리고 이런 그룹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말하기 시험은 줌으로 1대1로 실시해서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읽기, 쓰기 모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별 평가에 한해서는 교수자의 평가와 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피어 애세스먼트를 처음으로 도입해 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교수자의 평가와 학습자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온라인 시대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체제를 늘리거나 또는 부정행위 이후에 체벌을 가하는 것보다 시험 자체의 평가 방식을 온라인 시대에 맞게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기반이나 또는 포트폴리오 기반처럼 활동과 과정에 중심된 평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был вопрос, 고은 교수님, 혹시 그 채팅방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보여서 채팅방을 이렇게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그 채팅방에 질문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는 자유롭게 손재주서 하셔도 좋습니다. Мы сейчас выслушали ответ наших коллег из Назарбаев университета. Первый вопрос был адресован именно нашим коллегам из эт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подробный ответ, господин Ковуюн и Чоянджу. Мы бы хотели задать вопрос нашим коллегам из Казах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лайхана. Чангюсуним, если вы здесь присутствуете,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о работе вашей кафедры, вашего факультета в условиях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Чангюсуним, 혹시 계시면 장교수 계시나요? 예. 네, 짧게. 예, 잠깐 말씀 장호종 교수님. 말씀드릴까요? 장원기 교수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죠. 네, 장원기 교수님. 네. 예, 저도 지금 방금 질문을 봤는데요. 그 유튜브 수업 시간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이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나 아니면 읽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올리고 오히려 그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시간을 듣기나 읽기 수업을 조금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프로젝트 수업을 이번에 좀 진행을 했는데요. 발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제 2번의 발표 수업을 했는데 첫 번째 수업은 사실 조금 힘들어합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몇 번의 이렇게 수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2번째 발표 수업을 하니까 조금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조현주 교수님 말씀처럼 좀 온라인 시대에는 조금 온라인에 맞는 좀 활동 수업들이 중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려면 또 학교 당국과의 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부에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기말고사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치는데 그게 또 점수로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또 활동적인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네, 저 잠깐 교수님, 까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 대학교의 장호종 교수님, 혹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발표해 주신 분들 원래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 신청해 주실 줄 알고 발표를 저도 우리 대학도 준비를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해 주신 분이 많아서 패널 발표 대학별로 이제 현황을 신청해 주신 분이 많아서 우리 대학 발표를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 생략했냐면 신청해 주신 분들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대학별로 진행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학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좋은 점, 장점, 단점도 사실 대부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단점에 대해서 굳이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생략은 했는데 지금 다른 대학교와 진행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지금 전 옐레나 선생님, 타시켄트 부천대학교 전 옐레나 선생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네. 그 전 옐레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해보셨고 지금은 이제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이제 한국 대학교의 시스템이 도입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고 계시는데 우선 그 한국 부천대학교의 시스템으로 도입이 돼서 좀 장점 어떤 것들이 중앙아시아 현지 대학들과 좀 차이가 있었는지 하는 거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옐레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별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도 우리 원격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 같은지 옐레나 선생님께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대학에서 일을 해왔고 국립대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타슈켄트는 부천대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천대학교는 지금 그 교육부 소속 대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뭐 지시라든가 그렇게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냥 시간 강사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현지 대학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일 이외에는 뭐 그 학생들 관리라든가 이렇게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행정과 그다음에 가르치는 그 뭐 연구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단은 교수는 교수다운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하는 그렇게 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대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LMS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어로 그 원격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자체에서는 그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뭐 교육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부천대학교 그 타슈켄트는 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서는 일단 모든 학생들은 일단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60% 이상은 아직까지는 온라인 원격 교육을 지금 계속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봄 학기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완전히 지금 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일단은 기기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교실마다 지금 카메라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러면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같은 반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어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담이 2배로 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는 일단 수업 교실마다 지금 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동시에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학교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모든 발표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팬데믹 환경에서 많은 대학들이, 많은 교육기관들이 급하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온라인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대학이, 특히 중앙아시아 대학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팬데믹 환경에서 교육 제도 및 인프라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을 이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또 IT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런 IT 수준 때문에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 카자흐스탄 또 누르술탄이라든가 알마티 쪽에서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실용하고 있는지 교수님들 발표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떤 대학은 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타라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루즈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부초대학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대학이라든가 서머칸드 대학의 무들 또는 구글의 모든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ABN이라는 교육부가 추천하여 또 키르기스탄 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역시 겪었습니다. 그 위에도 학교, 교수진, 학진 전체가 이런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교육 과정을 직접으로 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또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런 환경에서 또 학생들, 이 학습자들이 심리적인 또는 교수님들이 언급하시는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학습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점들이 각 대학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온라인 교육이 우리 대학들의 일생에
앞으로도 한 일부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오늘 학술 대회를 통해서 또 다른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경험과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하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학술 대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각 나라에서 여러 대학에서 수고하고 계신 교수님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값지고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신 분들 역시 여기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네요. 고호윤 교수님 혹시 그 중에서 하나 짚어서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화면에 그 질문 몇 개를 띄워놨거든요. 보이시나요? 미안하 교수님. 네. 그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따라스 대학에서 그 자체적인 시스템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예, 왜 그 시스템을 쓰시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엘레나 교수님한테 그 마이크로팀즈 수업하실 때 학생 수업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숭실대학에 있는 백경빈 교수님도 간단한 의견을 좀 남기셨는데 직접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또 질문이 올라온 맞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아까 그 유튜브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 조윤주 교수님이 이 부분 잠깐 좀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니까. 네. 들리세요? 네. 제가 유튜브를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저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질문하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로 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온라인 포맷에 맞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오프라인에서는 대면 수업에서는 절대 시간에 50분이 있고 그 수업 시간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50분이 아니라 30분, 20분이라 그 시간이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학생에 따른 상대적 시간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올려진 컨텐츠는 반복성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따라 부족하면 더 반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빨리 나갈 수도 있어서 개별적 성향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시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리는 강의는 유튜브에서 제한된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5분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50분 수업 분량이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뭐 듣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과 연습하세요. 그리고 활동이라든지 교구 사용 같은 시간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50분 수업이 압축해서 올라가지는데 제가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들었을 때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5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은 제가 일부러 강의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로 만들고 영어와 러시아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막 없이 한번 듣고 두 번째는 한글 자막을 보면서 몰랐던 단어를 듣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나라 말 러시아어 자막을 들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3번에서 4번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15분 강의가 15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시간 자체보다는 내용 자체에 집중하셔서 강의 영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작권 문제는 크게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그림 자료 저작권과 유튜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저작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림 자료 부분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이 필요한 사실 공동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학당재단 같은 곳에서 무료 이미지 배포하는 자료들을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교재의 저작권도 그렇고 수업에 필요한 이미지 저작권도 그렇고 교수자들이 그리고 또 정부와 교육기관의 협력하에 공고 클립 뱅크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영상 자료의 저작권은 사실 제가 교육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택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저작권 규정이 유튜브 안에서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영상 자료를 수업 자료에 삽입하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수업 자료를 삽입하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만든 후에 다시 두 번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대부분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면 컨텐츠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유튜브 내에서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만약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 자료 사용에 제재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영상 자체보다 그 영상의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노래 수익 저작권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유튜브에 있는 배경음악 제거 또는 배경음악 변경 기능을 사용하시면 크게 저작권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Можно мне, да, ответить тоже на вопросы? Тут я вижу, мне задали 2 вопроса. Здесь вот Жансая Токтарова мне написала, был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ичины, чтобы пользоваться именно вот нашей платформой. В этом году, вот вообще мы работали в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о в этом году на 2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Таразе, э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их объединили, и как бы вс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сталась имен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ни используют свою вот эту платформу Sirius, и как бы нас просто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фактом, что нужно вот пользоваться их платформой. Они это мотивируют тем, что имен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мониторит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но вот в этой новой LMS Sirius платформе, учебной платформе. Также вот здесь второй вопрос есть. Вот офлайн, на все ли дисциплины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от это 50/50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занятия? Нет, у нас делятся дисциплины по группам, но именно гуманитарные дисциплины, связанные с языком, они проводятся 50/50. У нас есть дисциплины, которые 100% проводятся дистанционно, это поточные дисциплины в основном. Есть дисциплины смешанные,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или же в онлайн формате. В основном это технические дисциплины, которые вот требуют именно лабораторных работ каких-то, вот именно в режиме таком с учителем рядом, вот,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бой вот лаборатории и так дале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 это сегодняшняя реалия. Кажд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спосабливается к ведению учебного, к организации и осуществлению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как может. И, значит, внедрение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таких как Sirius в Тарасе, Microsoft Teams в Учё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Moodle в Самарканде, АВН у нас здесь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Мног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достаточно успешно внедрили все эти программы,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есть результат, есть какой-то опыт, есть анализ всех этих программ. Мы можем уже сравнить все плюсы и минусы, так как есть уже некоторый опыт работы с эти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такие площадки, как сегодняшня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зволяет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вузов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НГ и Кореи обмениваться этим опытом, переда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знания, анализ работы. Вот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 это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мы сейчас живем, по прогнозам. И далее все университеты, вот, уважаемые выступающие, пришли к такому мнению, что и далее нам придется жить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использовать частично элементы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И такие площадки, конечно, очень ценные. Поэтому и название сегодняшней конференции является перспективой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осле COVID-19. На этом выступающие, мы хоте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слово нашим гостю из Кореи, но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нас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сят закончить конференцию, разрешите предоставить слово,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слово, значит, почетно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ассоциации